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도 매우 바쁘게 잘 지냈단다. 그래, 오늘은 새 단어 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 공부하기에 앞서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그래, 그럼 오늘은 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열받았어. 열받았나요? 열을 받으면 온도는 올라가고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겠지. 이렇게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하는 거야. 즉, 온도는 열에 따라서 열을 받으면 수치가 올라갈 거고 열을 잃으면 수치가 낮아질 텐데, 이 온도와 물체의 입자, 우리가 물체들은 모두 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 입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막 뛰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거꾸로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도 추워해. 그러면은 우리가 추울수록 사람도 활동량이 적어지잖아. 그것처럼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 때도 막 활발해지지만 무엇을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거기 딱 만져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두드리거나 튕기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임이 빨라지잖아. 그래서 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열은 항상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데 그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먼저는 전도가 있고, 그리고 대류가 있고, 마지막 복사가 있다는 거. 전도는 즉 그 입자끼리 서로 부딪혀서 열을 전달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해. 대류는 한 입자가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야. 전달이 아니라 여기 열 있네 하고 그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 대류고, 마지막 복사는 어떤 입자의 도움 없이 그냥 열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거.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이야. 태양열은 중간에 태양열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없이 열이 바로 전달이 되지. 이런 것을 복사라고 얘기해. 이런 열의 이동 방법은 비유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다이어리를 갖고 왔거든. 이 다이어리 얘를 열이라고 하면 이 열을 이렇게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전달. 이 열을 책이 열이라고 하면 전달 하는 것이 전도고, 한 입자가 선생님이 입자야. 이 열을 가지고 막 가. 막 가서 그쪽까지 가서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하고, 이 열이 그냥 던져! 던져버려. 이렇게 던져서 그냥 열을 다이렉트로 보내버리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해. 비유하는 것도 조금 더 알아두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현상들도 좀 기억해둬야 되는데, 전도는 우리가 바로 철 같은 것을 불에 대면은 바로 뜨거워지지. 이렇게 바로 뜨거워지는 거. 즉 거의 고체에서 많이 전달되는 방법이 전도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딱 앉으면 되게 차갑잖아. 그치? 바로 내 몸에 있는 열이 바로 철제 의자로 전달되는 거야.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냄비하고 프라이팬 같은 거는 즉 잘 되게 하게끔 그 본판은 즉 열이 잘 되는 철제물로 만들고, 그 손잡이 같은 것은 열이 잘 전달되면 안 되겠지. 아 뜨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즉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즉 전도라는 거, 전도의 현상 알아봤고, 그럼 대류는 즉 액체나 기체에서 자주 일어나는 열의 이동 현상이거든. 즉 열이 입자가 그 열을 가지고 가는 거야. 즉 차가운 데로 가고, 차가운 것은 다시 내려오고,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차가운 것은 내려와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대류고, 이런 대류가 잘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에어컨은 위에다 설치하는 게 맞고,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즉 난로 같은 것은 아래에다가 아유 따뜻해. 그래, 따뜻한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이것이 대류구나, 이런 현상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복사는 태양 에너지로 얘기했다시피 바로 열이 느껴지는 거. 즉 난로가 가운데 있으면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에 의해서이고, 난로 옆에 이렇게 쬐는데 바로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복사야. 그리고 복사가 또 뭐가 있냐면 적외선 같은 걸로 촬영을 할 때 바로 나오는 나의 낮은 에너지겠지만 나의 열로 그것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복사를 이용한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토스터기나 오븐도 즉 복사를 이용한 열의 이동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이렇게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뭐라고 할까? 단열이라고 해. 단열재는 우리 주변 곳곳에도 있어. 이중창문을 다는 거, 이중창문, 그것도 단열이고, 우리 보온병도 단열인데, 그럼 단열재를 조금 더 알아보면, 먼저 아이스박스는 스타이로폼을 이용해서 전도를 막아서, 즉 열의 이동을 막아서 외부와, 즉 따뜻하면 따뜻한 거, 차가운 거면 차가운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선생님이 말한 이중 창문도 전도를 막는 거야. 그리고 보온병이 있는데, 보온병은 세 가지의 열의 이동을 다 막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일단 보온병 딱 보면은 은색으로 되어 있지. 이것을 은도금한 거거든. 이렇게 보온병을 은도금하면은 그 안에 있는 매끄럽게 은도금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열이 반사시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거든. 이것은 복사의 이동을 막는 거고, 그리고 보온병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진공 상태가 있어. 공기가 없다는 얘기지. 즉 공기를 빼냄으로 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고 공기의 흐름을 막는 거니까 전도와 대류의 이동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 그리고 보온병의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전도율이 낮은, 아까 헝겊처럼 전도율이 낮은 물체로 만들면서 전도를 또 한 번 막는 방법. 즉 이렇기 때문에 보온병이 차가운 것은 차가운 거, 따뜻한 것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 밖에도 소방관이 입는 방열복도 이렇게 단열재를 이용한 것이고, 방한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쓰는 커튼도
다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열 평형 상태란 말 그대로 열이 평형, 서로 이제 똑같아졌다, 평형이다 라는 얘기겠지.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즉, 어떤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높은 열을 갖고 있는 물체에서 낮은 쪽으로, 낮은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나중에는 이 높은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내려갈 것이고 낮은 것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 이게 열평형이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열평형 상태를 많이 생활 속에 이용했는데 일단 온도계도 이런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건데 나의 열이 온도계로 전달되면서 그 온도계의 입자들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나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지. 냉장고에 생선을 넣어둔다던가 뭐 차갑게 보관하는 것도 그 냉장고 안이 열이 낮잖아. 그래서 차갑게 보관해야 되는 것을 냉장고에 두면 냉장고와 열평형이 같아져서 그렇게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뭐 한약팩 같은 것은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 따뜻하게 마셔야겠지. 그럴 때는 중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즉 온도를 좀 높여. 그것도 열평형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거. 여러 군데에 이런 열평형 원리가 많이 이용됐구나라고 오늘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 오늘도 이렇게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